지훈이가 친아들인데 왜 반반씩 나누어야 하는 거야? 그래도 2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아무것도 안 주면 되겠어?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고정자의 얼굴을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고정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익숙해진 몸의 신호였죠.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고정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이정숙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고정자만이 이 고요한 시간을 홀로 맞이하고 있었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했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씻고 거울을 바라본 고정자의 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주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 함께 살던 때가 생각나는군. 고정자는 찬물을 한 모금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첫 번째 아내와의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는 활기가 넘쳤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득했습니다. 고지훈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아직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집안은 점점 차가워졌고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고지훈이 어린 나이에 부모의 갈등을 지켜봐야 했던 것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50세가 된 첫째 아들 고지훈은 유능한 직장인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고정자와는 감정적인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고 만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고정자는 이해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싸움을 목격한 상처가 아직도 지훈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과의 소통을 꺼리는 지훈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고정자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고정자는 두 번째 아내인 이정숙을 생각했습니다. 72세의 이정숙은 고정자와 재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고정자의 전 남편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정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첫 번째 가족 이야기를 자주 꺼낼 때마다 이정숙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죠. 정숙이도 힘들겠지. 고정자는 이정숙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재혼이라 해도 남편이 전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쉽지 않을 터였죠. 하지만 고정자로서는 첫 번째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도 없었고 동시에 두 번째 가족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여기고 싶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고정자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이정숙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서재에는 지훈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간이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고정자는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훈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고 이정숙과의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정숙이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정자는 커피 2잔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도 조심스럽게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갈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평온을 가장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우평화로운 아침을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고정자는 평소와 다른 몸의 신호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 하는데 어지러움이 심했고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상하네,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 고정자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해진 얼굴색이 눈에 띄었고 눈 아래 다크서클도 짙어져 있었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정숙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혼자서 견디려 애썼습니다. 이정숙은 고정자의 변화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꼿꼿하던 어깨가 조금씩 구부정해지고 있었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하지만 워낙 고집이 센 고정자였기에 직접 묻기보다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결국 이정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고정자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정숙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죠. 사실 본인도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더 버티려 했지만 어느 날 아침 고정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고 호흡도 가빠왔죠. 이정숙은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고정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의 각종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고정자와 이정숙을 진료실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고정자는 예상했던 바였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죠. 이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정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후 고정자는 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지훈이에게 연락해야겠어. 고정자는 이정숙에게 고지훈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리를 두고 지낸 아들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고지훈은 어머니의 병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모습은 기억 속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고 병원 가운을 입은 채 누워있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아버지. 고지훈은 처음으로 고정자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감정적 거리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죠. 고정자 역시 아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숙은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정자와 고지훈 사이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던 마음이 더욱 깊어졌죠. 지훈아,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구나. 고지훈은 고정자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업어주던 그 큰 손이 이제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지는 못하겠더군요. 고정자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해주지 못한 아버지 역할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죠. 동시에 남은 시간 동안 해결해야 할 일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고정자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유산과 장례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이정숙과 고지훈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싶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가, 지훈아,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고정자는 두 사람을 병실로 불러 예고 없이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유산 분배와 장례식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 병실의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고 이정숙과 고지훈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고정자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마치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평온해 보였던 가족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순간이었죠. 고정자의 발표 이후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고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갑작스러운 유산과 장례식 이야기는 두 사람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고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죠. 아직 치료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고정자는 아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아, 아버지 나이가 벌써 75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이정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고정자가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생각인지, 자신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걱정이 앞섰죠.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고지훈이라는 친아들 앞에서는 자신이 한 발 물러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정수가, 너도 뭔가 할 말이 있을 텐데. 고정자는 이정숙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결정들에 대해 항상 조용히 따라와 준 아내였지만 이번만큼은 솔직한 마음을 들어보고 싶었죠. 이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이정숙의 말이 끝나지 않자 고지훈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다만 뭡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고지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이정숙은 움찔했습니다. 그동안 고지훈과는 어색하지만 그럭저럭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유산 문제가 나오자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죠. 지훈아,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고정자가 아들을 타일렀지만 고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복잡한 감정들이 이 순간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며칠 후 고정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장례식장도 미리 알아보기 시작했죠. 이정숙은 고정자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걸까? 이정숙은 혼자만의 시간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정자와 함께한 2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재혼에 대한 주변의 시선들, 그리고 고지훈과의 어색했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한편 고지훈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죠. 아버지의 병과 유산 이야기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고지훈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과 상처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그때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정자는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산을 고지훈과 이정숙에게 반반씩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죠.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고정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고지훈에게는 친아들로서의 권리가 있었고
이정숙에게는 20년을 함께한 아내로서의 몫이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생각하면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고정자는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자신의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지훈아, 정수가 아버지가 내린 결정을 들어보렴. 고정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 결정이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재산은 너희 둘이 반씩 나누어 가져라. 그리고 장례식도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 고정자의 발표가 끝나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흘렀고 고지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죠. 아버지, 그 말씀은... 고지훈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이정숙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갈등의 불씨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정자의 결정은 단순한 유산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가족의 숨겨진 감정들을 모두 드러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었죠. 고정자의 발표 이후 며칠간 병실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고지훈은 매일 병문안을 왔지만 예전보다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정숙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서로 눈치를 보며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장례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문제는 더욱 표면화되었습니다. 고정자는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며 장례식장 예약부터 시작해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려 했죠.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대부분의 일을 고지훈과 이정숙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로 정하실 건가요?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지훈은 팔짱을 끼고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죠. 그런 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도 많이 오실 테니까 격식에 맞는 곳으로 해야죠. 이정숙은 고지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배제된 채 고지훈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뉘앙스로 들렸기 때문이었죠. 지훈 씨, 저도 아버님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일은 경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지훈의 말투에는 미묘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섣불리 반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고정자는 두 사람의 신경전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만 키우고 있는 것 같아 후회스러웠죠. 며칠 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장례식 비용 문제에서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고지훈은 아버지에게 걸맞은 품격 있는 장례식을 치르고 싶어 했고, 이정숙은 과도한 지출보다는 검소하고 정성스러운 장례식을 원했죠. 아버지께서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장례식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정숙의 말에 고지훈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이 아까우시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장례식인데 그 정도 비용도 아끼시려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아버님의 성격을 생각해서. 아버지 성격은 제가 더 잘 알겠죠. 저는 친아들이니까요. 고지훈의 마지막 말은 이정숙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20년을 함께 살았어도 결국 자신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일 뿐이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날 밤 이정숙은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고정자와 재혼할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고지훈의 차가운 시선과 말투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었죠.
내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일까? 이정숙은 지난 2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고정자를 정성껏 돌보며 살아왔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혈연이라는 벽 앞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죠. 한편 고지훈도 집에서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실 이정숙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한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쌓인 감정들을 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제 와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지? 고지훈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과 상처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그때도 어른들의 결정에 의해 자신의 삶이 흔들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고정자는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갈등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지훈아, 정수가 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것 같구나. 고정자의 말에 두 사람은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 고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른 사람이 아버지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게 불편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니 지훈 씨. 이정숙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저도 20년을 아버님과 함께 살았어요. 아픈 날도 밤새 간병하고 외로운 날도 함께 견뎌왔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고정자는 사이에 끼어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제발 그만해라. 고정자의 큰 소리에 두 사람은 잠시 멈췄습니다. 고정자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죠.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옳으냐? 고정자의 절절한 호소에 고지훈과 이정숙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져나온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죠. 고정자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장례식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고정자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지훈과 이정숙 사이의 화해를 바랐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많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고정자의 오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이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죠. 하지만 상주석에 앉은 고지훈과 이정숙 사이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고인과는 어떤 관계세요? 조문객 중 한 분이 이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이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저는 고인의 아내입니다. 그 순간 고지훈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 상주라는 것을 어필하려는 듯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분이 아드님이시고요? 조문객이 고지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저는 고인의 친아들입니다. 친아들이라는 표현에 이정숙은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굳이 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말 속에는 자신과 이정숙을 구분 짓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정자의 첫 번째 아내가 나타난 것이죠. 이미 고령이 된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죠. 지훈아. 첫 번째 아내는 고지훈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지훈도 오랜만에 본 어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죠. 이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고지훈이 이정숙을 소개하려 했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정숙은 스스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내는 이정숙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죠. 그래요. 당신이 그분이군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여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지훈은 어머니와 이정숙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죠. 저녁 무렵 친척들이 유산 상속에 대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정자가 생전에 미리 정해놓은 분배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지훈이가 친아들인데 왜 반반씩 나누어야 하는 거야? 그래도 2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아무것도 안 주면 되겠어? 친척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이정숙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고정자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같았죠. 저는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이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지훈은 그 말마저 못마땅하게 받아들였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아버지께 그런 유언을 남기시도록 했습니까? 지훈 씨,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아버님께 유산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다고요. 오히려 아버님이 먼저 정하신 일이에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기대하고 계셨겠죠? 고지훈의 차가운 말에 이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럼 제가 뭡니까? 20년을 무엇 때문에 살아온 겁니까? 이정숙의 절규 같은 외침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도 모두 이 가족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도 아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아프실 때 밤새 간병하고 외로우실 때 곁에 있어드리고 그런 게 돈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지훈은 그런 이정숙을 바라보며 잠시 말문이 막혔죠. 사실 이정숙이 아버지를 정성껏 돌본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쌓인 상처와 오해들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고지훈은 결국 극단적인 결심을 내렸죠. 좋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유산 모두 가져가세요. 고지훈의 선언에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정숙은 그런 고지훈을 바라보며 당황했죠. 지훈 씨,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족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고지훈은 돌아서서 장례식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겠다는 결심이었죠. 그 순간 이정숙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완전히 흩어지게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지훈이 장례식장을 떠난 후 며칠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정숙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자책했죠. 자신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고정자가 그토록 바랐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고지훈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러 집에 왔습니다. 이정숙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정숙이 외출한 시간을 택했죠. 서재에는 고정자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고지훈은 낡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봉에는 지훈에게라고
고정자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고지훈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지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너를 떠났겠구나.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고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친필로 적힌 마지막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의 어린 시절을 아프게 한 것도,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두 아버지 잘못이야. 편지를 읽어가며 고지훈은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깊은 후회를 안고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과 아픔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숙이는 진짜 좋은 사람이다. 아버지가 외롭고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줬거든. 너도 언젠가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고지훈은 편지를 읽으며 그동안 자신이 이정숙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돌봐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훈아,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비록 표현이 서툴렀지만 너는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 그리고 정숙이와도 가족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혼자 남겨질 그 사람이 너무 걱정된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정자는 고지훈에게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정숙이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그 사람도 너만큼이나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이거든. 편지를 다 읽은 고지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죠. 아버지가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고지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산 상속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정숙도 함께 왔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죠. 변호사가 고정자의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재산을 고지훈 씨와 이정숙 씨가 반반씩 나누어 가지도록 유언하셨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변호사가 덧붙인 말이 두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만 고인께서는 추가로 남기신 조건이 있습니다. 두 분이 서로 화해하고 가족으로 지낼 것을 약속해야만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고지훈과 이정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정자가 마지막까지 가족의 화합을 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만약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 조건을 거부하신다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고지훈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정숙 씨, 고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지훈을 바라보았죠.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고 외로웠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지훈 씨, 저야말로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고지훈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정숙은 재혼 가정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함을 털어놓았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지훈 씨가 저를 받아들여주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아버님과 결혼할 때부터 계속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이정숙의 고백을 들은 고지훈은 자신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정숙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던 것이죠.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고지훈의 진심 어린 제안에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고지훈과 이정숙은 함께 고정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고정자에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은 마침내 이루어진 화해의 상징이었습니다. 고정자의 묘소를 다녀온 후 며칠이 지났지만 고지훈과 이정숙 사이에는 여전히 미묘한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겠다는 마음은 생겼지만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벽을 하루아침에 허물기는 쉽지 않았죠. 고지훈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이정숙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나서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지만 막상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지훈은 용기를 내어 이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에 이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져 이정숙은 흔쾌히 만남에 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했지만 고지훈이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고지훈은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느꼈던 혼란과 상처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 이혼 후 홀로 남겨진 외로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재혼하신다고 하셨을 때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또 다른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웠거든요. 이정숙은 고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몰랐던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거부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상처받은 마음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훈 씨, 저도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정숙도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겪었던 아픔, 홀로 살아가던 외로운 시간들, 그리고 고정자를 만나 다시 사랑을 믿게 된 과정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죠. 사실 저도 지훈 씨가 저를 받아들여주지 않을까봐 늘 걱정이었어요. 아버님과 결혼한 후에도 계속 눈치를 보며 살았거든요. 이정숙은 재혼 과정에서 느꼈던 불안감과 소외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고정자가 따뜻하게 대해줘도 언제나 나중에 온 사람이라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죠. 그래서 유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정말 난처했어요.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되면서도 20년을 함께 산 시간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들으며 그동안의 오해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자 나름의 이유와 상처가 있었고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지훈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정숙도 눈물을 흘리며 고지훈의 손을 잡았죠. 지훈 씨야말로 고생 많았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어야 했으니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진정한 소통을 나누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며칠 후 고지훈은 이정숙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어머니를 집에 모신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으로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고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이정숙은 감격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지훈아, 고마워. 어머니도 정말 기뻐. 이정숙은 고지훈을 친아들처럼 부르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정자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죠. 어머니, 아버지 재산은 저희가 함께 모시면 어떨까요? 고지훈의 제안에 이정숙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정자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화합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래, 아버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두 사람은 고정자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고정자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바람은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날 밤 이정숙은 고지훈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홀가분했고 진정한 가족을 얻었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죠. 고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화해는 단순히 갈등의 해결을 넘어서 진정한 성장과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더 큰 사랑을 배우게 된 것이죠. 화해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고지훈과 이정숙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지훈은 주말마다 이정숙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고 이정숙은 고지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기다렸죠. 마치 진짜 모자 사이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장을 봐올게요. 어느 토요일 아침 고지훈이 이정숙의 집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기했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아, 괜찮아. 어머니가 할게. 어머니도 쉬셔야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 고생이 많으셨잖아요. 고지훈의 세심한 배려에 이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아들이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 이런 것일까 싶었죠. 시장에서 장을 보며 고지훈은 이정숙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죠. 어머니께서 나물 요리를 좋아하셨지? 고지훈은 신선한 나물들을 고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정숙의 취향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를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정숙은 고정자와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고지훈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기억들을 털어놓았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루 종일 따라다니시면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고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정자의 다정한 모습이 눈에 선했죠. 아버님이 얼마나 지훈이를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 들으시고는 며칠 동안 웃으셨거든. 이정숙의 말에 고지훈은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늘 자신을 자랑스러워해 주셨던 것이죠. 점심을 함께 먹으며 두 사람은 고정자의 첫 번째 기일을 어떻게 준비할지 상의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죠. 어머니, 올해 기일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분들도 모셔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아버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두 사람은 고정자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기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친구들과 동료들까지 모두 초대해서 따뜻한 추모의 시간을 만들고 싶었죠. 며칠 후 고지훈은 이정숙과 함께 고정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성묘를 다니는 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죠.
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고지훈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정숙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여보, 지훈이가 정말 좋은 아들이에요. 당신이 걱정하셨던 일은 이제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고정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정자의 마지막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지훈은 이정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요? 아버지 생각도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말이에요. 그럼 정말 좋겠다. 어머니도 지훈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 이렇게 두 사람만의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고지훈은 회사 동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정숙을 어머니로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혼 가정의 복잡함을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죠. 어머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김치예요. 고지훈이 회사에 이정숙이 담근 김치를 가져와 동료들과 나눠 먹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료들도 맛있다며 칭찬했고 고지훈은 뿌듯해했죠. 이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들에게 고지훈을 아들이라고 소개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오랫동안 바라던 완전한 가족의 형태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고지훈은 이정숙과 함께 고정자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고정자가 남긴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죠. 만약 지훈이와 정숙이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면 이 편지를 읽게 될 것이다. 편지에는 두 사람이 화해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써둔 축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정자는 언젠가 이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너희 둘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다. 이제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구나. 편지를 읽으며 고지훈과 이정숙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정자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1년 후 고지훈과 이정숙은 완전히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며 고정자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나갔죠.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